여기 우리 장소가 좀 좁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만 떠들어도 되게 크게 들려요. 진짜.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요,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취미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호응이 좋다고 해요. 호응이 좋은 사람이 부유한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너스학원에서 국가적 학습법에 대해서 강연을 할 사람이고요. 제 소개를 간략하게만 할게요. 저는 용 선생이라고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응이 좋은 사람들이 부유한 학생입니다. 네. 자, 우리가 사고라는 걸 하는데요. 생각하는 걸 우리 사고라고 하죠. 사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연역적 사고라는 건데요. 연역적 사고라는 건 대전제를 깔아놓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우리 이쁘게 생긴 여학생 한 분 없네요. 우리 저기 바로 뒤에 빨간 옷 입은 학생. 네. 자, 남자친구 있니? 네?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혹시 여기 어머님 오셨나? 아니요. 네. 왜 남자친구가 없다고 생각? 이름이 뭐예요? 저 구민정이요. 민정 씨. 우리 민정 학생 몇 학년? 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좋습니다. 우리 민정의 학생은 왜 남자친구가 없다고 생각하죠? 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난 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정의 학생이 이제 생각을 해요. 남자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후전제를 깔아요. 나는 이쁘지? 나는. 결론은 뭐죠? 나는 남자친구가 없어. 이게 연역적 사고. 그럼 귀납적 사고라는 건 뭐냐? 여러 남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한 사람 물어봤어.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다 이쁜 여자를 좋아한대. 결론은 뭐야? 나는 남자친구가 없어.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는요,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게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어른들은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 부정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혁신적 사고를 해야 돼요. 나는 이쁘지 않아. 남자아이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해.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야? 이뻐지는 것 말고 다른 매력을 발산해보자. 그러면 긍정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갔네요. 무슨 광고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질문하면 대답들을 잘 안 하세요. 상품 드릴게요. 왁스. 무려 샴푸. 어머니 커피 좋아하세요? 네. 커피 교환권.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무슨 광고인지 아시겠어요? 힌트? 경찰인 것 같은데요. 무슨 썸이야? 본드. 어머니 커피 좋아하세요? 정말 커피 교환권이에요. 진짜 너무해. 하나만 더.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쉬울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답을 외치시는 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쉬워요. 살충제. 살충제. 아니 정답을 안 했어. 정답을 안 했대요. 다시. 정답. 뒤에요. 말 정답. 신세계 상품권. 우리 학생들이 호응이 이렇게 좋아요. 이 상품이 걸리면 우리 어른들도 걸려야 호응이 좋아요. 야 잠깐만. 잠깐만 있어. 자, 우리 지금 3개의 광고를 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딱 봐서 이건 무슨 광고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겠죠. 요즘 추세가 이런 추세예요. 혁신적 사고, 이노베이션을 꿈꾸는 것이죠. 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최선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자, 늦게 오신 분을 위해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했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근데 내가 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그래, 너 열심히 했어. 그런데 요번에는 운이 좋지 않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얘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너네 죄송해요. 얘는 정말 열심히 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제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최선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조정래 작가입니다. 최선이라는 말은 나의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켰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할게요. 나는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또는 기말고사 기간에 내 스스로 감동받을 만큼 공부해왔습니까? 와, 민정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다니 감동받아봤습니까? 우리 민정씨? 아니요. 최선이란 말.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덜한 학생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하죠? 조금 덜한 학생. 나름대로 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덜한 학생은 할 만큼은 했어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본 적 없죠? 아직 없어요. 우리 여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있나요? 없어요. 고1 3명. 최선을 다해. 미안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여기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예전에는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이 바뀌었어. 아버지 저 의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 너는 남자는 한우물을 파야지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게 듣고 나가셨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한우물을 파면 안 됩니다. 우물을 파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른 곳을 파야죠. 그게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로 선택을 하고 무엇을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근데 미련을 갖고 포기하지 못하죠.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느 땅을 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은 진로 탐구예요. 내가 어느 과에 가고 무슨 직업군을 가질지를 미리 결정을 하시고 노력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개인 사정입니다. 대학교 입학 전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수시 전형이 증가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이 점점점 증가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수시 전형이. 수시 전형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직 중학교 3학년, 대부분 중3 아이들이 있죠? 네, 중3 아이들이 대입 전형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순간 포기, 실망, 좌절, 낙심 어쩔 수 없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자, 이렇게 서로 챙겨주면 아름다워요. 대입 주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수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 전형이라는 거는 수능 이외에 요번에 수능 본 그거 말고 나머지 방법은 다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 면접, 논술, 외국어, 기타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게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수시 전형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전형 파악하고 성적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성적은 수능 성적이 아니에요. 내신 성적입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토리. 우리 학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스토리가 왜 중요한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스펙과는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요. 면접을 준비해요. 물어봅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학과를 지원해요. 그러면 면접관이 물어봐요. 왜 간호학과에 지원했니?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겪었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간호사를 꿈꿨다. 이게 다 스토리예요. 그럼 스토리는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줄 수 없죠. 스스로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돼요. 요즘 아이들, 우리 여기 다 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도 학교가 열죠. 지금 고등학생 아이들은 정말 슬프죠.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겨울방학 했는데 학교가 일주일 쉬고. 그런 아이들이 되고. 그래서 시골에 한번 못 내려가고 체험활동 한번 못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토리가 없어요. 수시 지원 가능한 학생, 내신 1, 2등급 아이들은요, 학생부 100% 내신 성적만으로 가요. 면접도 안 봐요. 자기소개서 하나도 안 써요.
그냥 내신 성적으로도 갈 수 있어요. 1, 2등급 아이들이라고 하면은요 7%까지 3%, 4%, 7%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1등까지 보통 한 학교에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50명 정도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이 문제죠. 나머지 아이들은 5등급까지 이 아이들은 논술, 면접, 적성 전형으로 갈 수 있어요. 적성 전형을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적성 전형이라는 건요 적성고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요 수능보다 어려운 수학을 수능보다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가요. 그리고 면접 전형은요 대부분 아이들이 갈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진로 탐색이 먼저 되고 스토리가 준비된 아이들이 면접 전형을 갈 수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나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전교 50등 안에 들겠다. 그래서 서울대 가겠다 라는 학생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겠다라는 학생하고 나는 정규에서 한 100등 정도 하면서 체험활동하고 취미활동, 여가활동 많이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겠다.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우리 학생들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훨씬 쉽겠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요. 진로 결정이 안 되면 스토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학생은 간호학과를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학생인데요. 고등학교 2학,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볼 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조건 유아교육과 가겠습니다라고 한 아이가 올해 마지막 원서를 식품영양학과 갔어요. 그 아이는 유아교육과를 가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하고 어린이 체험활동하고 학습교구에 들어가서 학습교구 만들고 하던 아이가 갑자기 식품영양학과를 갔어요. 갑자기 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식품영양학과에 원서를 넣고 다 떨어졌어요. 근데 유아교육과를 넣었다면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건국대학교 하나 넣었어요. 건국대학교 하나 넣었어요. 걔는 포기하고 내년에 재수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1년을 허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진로 탐색을 안 했기 때문에 막연히 아이가 좋으니까 유아교육과가 되고 정말 잘못됩니다. 나는 아이가 싫다. 아이를 보면 정말 한 대 패고 싶다. 이런 학생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요? 민정씨? 아니죠. 네. 그런 학생 없어요. 아이는 다 좋아합니다. 아이들 너무 이쁘고 귀엽잖아요. 말만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 탐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수시 지원 감사합니다. 2000년대는요 수능하고 내신 성적으로 선발했지만 2010년대 면접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스펙이 아닌 스토리입니다. 스펙은요 점수만 맞아놓으면 돼요. 스토리는요 그 점수를 얻기 위해 내 노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 깨달음이 들어가요. 우리 고등학생이 되면 봉사활동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봉사활동을 갔어요. 봉사활동을 가서 나는 이런 활동을 하고 그래서 무엇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다까지 우리 아이들이 쓰는 게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말에도 학원 나가고 학교 나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봉사활동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이때 체험활동 많이 하셔야 돼요. 이때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 진로 탐색이 선행돼야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정해지. 이해되십니까? 네. 네. 프레 시간에 보도에 따르면 네. 자, 치타예요. 이 치타가요 시속 110km로 달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토끼. 몇 킬로? 80km. 자, 110km의 치타가 토끼를 쫓아갑니다. 80km로 달리는 토끼를 쫓아가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여쭤볼게요. 치타가 토끼를 잡을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00%. 우리가 속도만 가지고 가면 100% 잡아야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30%의 확률밖에 안 돼요. 자, 우리 학생들 이유가 뭘까? 훨씬 빠른 치타가 잡지 못하는 이유. 포기해서. 치타가 포기를 해서. 또 체력이 나빠서. 체력이 부족해서. 또 너무 빨라서 안 돼서. 뭐라고요? 빨라서. 방향제가 나가서. 너무 멀어서. 정신이라도 움직이니까 너무. 아, 빨라서. 앞서 나가서. 앞서 나가서. 자, 우리 아버님 아시겠습니까? 상품권이 아직 많이 있는데. 환경적인 돌발 상황. 아, 돌발 상황. 오, 이건 특색 있는 대답이시네요. 사실은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치타가 왜 뛰죠? 토끼는 왜 뛰죠? 이해되십니까? 네. 토끼 살기로 뛰는 거예요. 토끼는
그렇죠. 우리 남학생들 이제 한창 사고 칠 나이에 남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버지 지갑에서 슬쩍 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버지한테 딱 걸렸어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체력장 100m 달리는데 20초 걸리는 아이가 우사일보다 더 빨라요. 아빠가 절대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목숨의 위협을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하면 날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빨라져요. 그죠? 차이는 그거죠. 그런데요. 사람이죠. 우사인 볼트. 약 37km. 정말 빠르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요. 어렸을 때 토끼 사냥을 좀 다녔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겨울방학만 되면 토끼를 잡으러 산으로 갔어요. 제가 10번 토끼 사냥을 가면 과연 몇 번이나 토끼를 잡을까요? 3번, 한 번. 거의 10번 잡습니다. 거의 못해도 90% 이상의 확률로 토끼를 잡아요.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맞추면 경사,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생각 없이 뛰어. 사람이 죽기 살기로 토끼를 잡진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를 잡는 이유는 뭐죠? 무조건 잡아요. 조금 비슷한데 몸집이 작으니까 토끼가 위협감을 이 정도면 커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좀 컸어요. 이유는 그거 아닐까요? 너무 잡고 싶었어요. 토끼가 너무 잡고 싶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맛있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그 귀여운 토끼를 잡고 싶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친구들하고 우르르 뛰어 올라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들 성적 안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학생 있어요? 공부가 정말 즐거운 학생들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성적을 쉽게 올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던가 아니면 정말 즐겁게 공부하던가.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던가 즐겁게 공부하던가. 즐겁게. 즐기면서. 실질적으로요. 서울대 학생 3,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지옥 같은 입시 시절을 보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12%가 네라고 대답했어요. 나머지 88%는 아니요. 자살하는 학생들, 입시 부담감에 자살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까요? 그 학생들은 모의고사 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입시 스트레스에 자살하는 학생. 간혹 그런 학생도 있어요. 만년 2등. 누가 내지. 그런 아이들은 성적이 좋음에도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죠. 3등급 이하 아이들. 반대로 이야기하면 평범한 아이들이 강압에 못 이겨 자살하는 거예요.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박지성이 축구가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김연아가 스케이트 타는 게 힘들게 괴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공부하면 네? 라고 대답해요. 왜 힘든가요? 못하니까요. 넌 못한다는 얘기야. 못하니까 힘든 거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요리 잘하는 엄마들한테 엄마 요리하는 게 힘들지? 안 힘들죠. 돈 잘 버는 아빠가 있어요. 아빠 돈 벌어오시냐고 힘들죠? 야, 뭐가 힘들어. 자, 저는 보통 이제 학교에 강연에 가면 500명, 600명 앉혀놓고 이제 강연을 해요. 지금 한 30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학생이 그런 질문해요. 선생님 600명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부끄러워서 정말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못하는 노래 잘하는 애가 마이크 잡고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게 왜 힘들어? 즐겁지.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겁다.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좋은 방법은 한 3년 전에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때려드리고. 왜 생겼는지 아시죠? 경기도교육청 인권조례에 의해서 학생 인권조례에 의해서 학생들 체벌 금지가 딱 나오자마자 나온 사이트예요. 나는 맞으면서라도 공부하고 싶은데 아무도 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때려드립니다. 사이트가 있어요. 그 돈 내고 때려줘요. 돈 받고 때려줘요. 그런 사이트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이들 등짝 뿌려 갈기면서 공부시키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도 안 해요. 그렇죠? 즐겨야 돼요. 스스로. 즐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 맞추시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뭘까요? 네. 예습과 복습. 예습과 복습. 다른 학생?
시간. 선생님. 다시 크게. 효율적. 오답은 뭐야? 노력. 아, 비슷했는데. 또 뒤에 또 손잡았던 것 같은데. 없어요? 전부. 전부 다. 전부 다 중요한데요. 가장 결정적인 거. 죄송합니다. 유전자. 서울대학생 3,12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 학력이 85%가요. 대졸 이상이에요. 충북대학교 학생 2,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35%가 대졸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의사 아들인데요.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 그런 집 보신 적 있죠? 근데 아빠가 의사고 엄마가 변호사예요. 아들이 공부 못해.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엄마를 의심해야지. 그렇죠? 유전자가 잘못됐잖아요.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서울대학생 3,121명 중에 85%만 부모님이 대졸이라니까. 나머지는 대졸이 아닌 거예요. 고졸, 중졸인 거예요. 그 15%가 누구냐? 그 15%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인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노력. 시간 건 노력. 아, 무서워. 도서관 구간이 좋겠죠? 커피보다?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에서 가장 많이 처음 신입이 오면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뭐죠?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죠? 자, 순서가 중요해요. 안타깝습니다. 자, 노력이에요. 가장 두 번째 후천적인 결정 요소. 노력입니다. 그러면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로 할지를 알아야 노력을 하지. 아무 땅이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내가 감동받을 정도. 내가 한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정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해요.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 말고 우리 애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 감동. 뒤에 따님이신가요? 안 닮았는데 엄마라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다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효과적 학습법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들 특히 옆집에는 이렇게 했더니 성적이 올랐다더라. 옆집에는 이 학원 갔더니 성적이 올랐다더라. 이거에 휘말리시기 시작하면요. 아이들 뺑뺑이만 돌리다가 이제 끝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옆집 아줌마만 하지 마세요. 옆집 아줌마가요. 우리 딸 성적 떨어지면 가서 얘기도 안 해요. 성적 올랐으니까 자랑하려고 데리고 가서 얘기하지. 우리 애 이번에 성적 올랐잖아. 안 왔어 다녔는데 성적도 올랐잖아. 아니 성적 떨어지면 안 간다니까. 성적 올라야지. 그러니까 절대 그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학원에 계신 분들 전문가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사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들 사실 전문가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열심히 수업하시죠. 그분들이 학습의 전문가는 아니세요. 학원 선생님들이 학습의 전문가죠. 제가 학원을 하고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학원 선생님들이 전문가예요. 그분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없어요. 그래서 학원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으시고 그분들 말씀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3달 다니고 학원 옮기고 2달 다니고 학원 옮기고 제일 많이 그러는 아이들이 서울 아이들 하더라고요. 시골 아이들은 한 번 가면 6년씩 다닌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닌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동네 아이들 학원이 없나? 봤더니 학원도 엄청 많아요. 서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잘 안 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 그런 아이들이요. 꾸준하게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옆집 아줌마 말씀드리지 마시고 전문가들 말씀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학습법은요.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법을 조금 참고하시면 효율적인 학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라.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시고 우리 학생들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전교 20등 안에 있다. 손. 흐뭇하시겠어요? 자, 우리 전교 20등 안에 있는 학생 우수한 학생이에요. 나는 전교 100등 아래에 있다. 손들기 좀 그렇죠? 자, 둘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상위권 학생은요,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립니다. 시험 보고 나서 잊어버려요. 하위권 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려요. 딱 그 차이예요. 정확하게 그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더 오래 기억하느냐의 차이예요. 충북 과학고등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중간고사를 보게 하고 그 중간고사 시험지를 한 달 뒤에 다시 시험을 쳤습니다. 평균 점수 30점 떨어졌어요. 똑같은 시험지 문제도 안 바꾸고 숫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냈는데 30점 떨어졌어요. 과학과에. 충북 과학고 2학년 마치면 대부분 카이스트나 서울대 연구대 가요. 우수한 아이들이에요. 모의고사 평균이 보통 2등급 정도 나오는 학교예요. 근데 평균 점수 30점 떨어져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많아요. 50점 이상 떨어져요. 시험 보고 한 달 뒤에 받아요. 그래서 단기 기억은 안 좋습니다.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야 여러분들 학습이 올라갑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에요. 뭐냐면 학습을 하고 나서 20분 만에 50% 가까이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수학 수업을 듣고 종치고 20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거 50% 정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7시간 지나면 어떻게, 9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30%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수업 듣고요.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학교에 갔습니다. 어제 학원에서 수업 들은 거 30%밖에 기억 못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런데 이 반복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제 반복하는 거예요? 학습하고 5분 이내에 반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억하고요, 휴식 시간을 가져요. 왜냐하면 잊기 시작할 때쯤 뇌를 자극해줘야 더 잘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7시간 정도 휴식하시고 복습하시고 이 사이클을 2번 정도 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하기가 좋죠. 개념학습 듣고 5분 정도 쉬었다가 문제 풀면 돼요. 문제 풀면 복습이죠. 그리고 한 7시간 지났다가 다시 한번 대단한 문제 한번 풀고 대단한 문제 풀고 그러시면 돼요. 풀이를 한번 더 보고. 수학 같은 경우는 아주 적용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률을 높여요. 기억률은 기억 시간과는 달라요. 들은 내용은요 10%밖에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10%밖에 기억 못해요. 그런데 쓰면서 들은 내용은 50% 정도 기억. 우리 어머님들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하셨죠? 필기하시면서 선생님 말씀 듣고 이렇게 공부하셨죠? 50% 정도 기억해요. 요즘 아이들은 필기 안 합니다. 그래서 기억률이 더 떨어져요. 듣기만 해서. 자, 토론이 중요하다 해서 토론을 했더니 70%의 기억률이 갑니다. 내가 직접 몸소 체험한 게 80% 기억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3살 때, 4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도 6살 때 이런 일이 있어도 다 기억하세요. 경험하신 거라. 그렇죠? 그리고 더 잘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어제 너한테 무슨 말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가르쳤으니까. 잔소리 하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수업 정말 잘하세요. 가끔 틀리시지. 잘하세요. 이유는 가르쳤으니까. 이 가르치는 걸 몇 년 동안 반복했으니까 잘하십니다. 학원 선생님들, 1년차 선생님들 오시면요, 수업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한 3년 되시면요, 너무 좋아요. 대부분 선생님. 가르친 내용은 95% 정도. 자, 우리 학생들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혼자 듣기만 할까요? 쓰기만 할까요? 쓰면서 들을까요? 토론할까요? 경험할까요? 가르쳐야죠. 가르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풀어? 정말 설명하는 거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거 좋아하시죠?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어때요? 재수없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공부 좀 못하는 학생들도요, 연습해서요, 친구들 가르쳐 버릇하세요. 안 되시면요, 엄마 붙들고 하세요. 엄마 봐봐,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건데 설명하세요. 엄마가 들으면서 꼬박꼬박 졸아도 설명하세요. 그것도 여건이 안 된다 이러면 거울로 해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친 학생이요,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수학이 좀 쉬웠죠. 수학이 쉬워서 제가 자랑할 건 못되지만 수학 B형 100점 받았어요. 100점 받았는데 걔가 1학년 때 모의고사가 5등급이었더라고요. 걔는 매일 학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저한테 전송해요. 이게 숙제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 집에 가서 똑같이 설명해. 이게 숙제였어요. 문제는 안 돼요. 개념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 가서 학원은 항상 선행학습이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하면 알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친구가 이번에 100점 받았어요. 괜찮죠? 해보겠죠? 그렇죠? 시간 많이 안 들어요. 처음에는요, 학교 선생님이 40분 동안 수업한 거 내가 수업하면요, 2시간만 이렇게 해요. 모르니까 자꾸 찾고. 근데 이게 조금 숙달이 되는 학생은요, 학교 선생님이 40분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10분만 해요. 학원에서 내가 40분 동안 가르친 거 그 친구는 10분, 15분 만에 정리해서 줘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일자리가 하나 생겨요. 학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학습하라. 가장 핵심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이야기해요. 문제풀이를 하는데 오늘 몇 번까지 풀어야지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몇 분 안에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수학 같은 거.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문제를 푸니까요. 나태해지고요. 카톡 한 번 오면 한 번 보고요. 거기서 이모티콘 찾아서 보내려고 그러고 안 돼요. 시간 제한을 딱 하시고요. 그 안에 못 풀면 틀린 거야. 라는 마음으로 푸셔야 돼요. 시간 제한. 그리고 내용 학습에는 분량을 따져.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념 정리 끝내야지라고 정확하게 분량을 정해놓고 시작해요. 막연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지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부유하게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림과 도표를 확인하라, 활용하라.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라 굳이 선생님이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다 하시죠? 우리 학생들. 그렇죠? 자, 라이트 마우스로. 나는 친구가 없다라는 학생들은 못해요. 근데 친구가 있는 학생들은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할수록 효율적이에요. 라이트 학습을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한 번씩 다 시켜보셨을 거예요.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사과 그림 이렇게 놓고 뒤집으면 애플 쓰고 앞에는 사과 그림이 있고 그래서 쫙 펼쳐놓고 아이가 하나 짚고 말하고 뒤집고 확인하고 기억나시죠? 그런 거 다 아이들 한 번씩 국어 하거나 영어 할 때 시켜보셨죠? 이게 라이트나 학습.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앞면에 제목을 써놓고요 뒷면에 내용을 써놓는 거예요. 앞면에 기묘사와 써놓고 뒤에 내용을 써놓는 거예요. 기묘사만 쫙 이렇게 딱 보이게 해놓고 한 장을 뽑아요.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해요. 맞춘 거 오른쪽에 틀린 거 왼쪽에. 나중에 복습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것만 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왜 혼자 하면 재미가 없냐? 친구랑 하면 4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월감이 생기잖아요. 4개 하면. 자식 3개밖에 못 맞췄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하는 게 힘들어요.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번 써야 돼요. 그렇죠? 이미 나는 예습을 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3명이 있다면 한 명은 영어하고 한 명은 국어하고 한 명은 수학하고 서로 문제를 따로따로 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친구가 틀릴 만한 거 그런 것들 대신에 난 알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친구와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3회 법칙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 볼 건데요. 이 3회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 강연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 3회 법칙을 꼭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학원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 3회 법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3회 법칙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강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좀 잠깐.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회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몰랐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삼의 법칙이죠. 그리고 잘 보셨나요? 네. 이 실험이 좀 됐어요. 이게 좀 오래된 실험이에요. 그래서 3회 법칙하고 동조화 실험을 같이 했던 건데요. EBS에서 촬영한 거거든요. 제일 잘 나온 실험 결과였던 것 같아요. 러트거스 대학의 조지 켈링 교수가 3명이 동일한 행동을 할 때 집단엔 전환점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러트거스 대학에 있는 조지 켈링 교수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교회에서요. 열심히 믿는 그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양 미신을 믿는 사람 3명을 투입해봤답니다. 실패했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왜 이래요? 자, 그렇대요. 딴 얘기 하지 말래요. 자, 스탠포드 대학의 짐바르도 교수는요, 3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학원에 왔는데 학생 한 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2명이 공부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3명이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도 공부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학원에 왔는데 막 떠들고 장난치는 친구들이 3명이 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도 떠들고 장난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긍정의 힘을 주는 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세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시면 돼요. 우리 학부모님들 간혹 이 수학은 과외가 더 잘 어울린다, 학원보다 과외가 더 좋다라는 생각으로 1대1 과외를 시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안 좋습니다. 1대1 과외는 절대 안 돼요. 그 선생님이 아무리 우수해도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 과외를 시키려면 3명 이상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그 3명이 모두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비운의 높아죠. 39대 미국 대통령이시고요. 이분이 1962년 연설에서 인류는 10년 이내에 다리를 걸을 것이다 라고 연설을 하셨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미친놈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969년 8월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불과 10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이 있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은 모두 2014년 아너스 학원에서 용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은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무한한 희망이 있고 무한한 씨앗입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여기나 학부모님 계시면 네. 네, 하늘 보시면. 아, 3회 법칙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실패한 이유가 뭐냐고. 네, 3회 법칙에서 실패한 이유는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종교에 대한 믿음은요,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인데, 왜 그러냐면요, 신앙의 깊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시작점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요, 산타크로스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그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지 않고 뭐라 그러죠? 아니야, 아빠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빠가 산타크로스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되겠죠. 이게 반복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네. 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없어요? 뭐 선생님 존재할 뭐 이런 거 안 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학생들 이제 진로 탐색하고 다중지능 검사 있고요. 진로 탐색 검사나 다중지능 검사 그다음에 학습 우리 그 설문지에는 학습 부진원인 검사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부진 향상 원인 검사예요. 근데 등록을 할 때 부진 원인 검사라 그래서 꼭 못하는 학생들이 검사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하는 여건이 학습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그 여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검사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한 50분씩 해서 3개니까 뭐 3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컨닝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아셨죠?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